웃어야 행복하죠. 하루 세번 웃기만 찾아오는 네가 송 웃으며 너의 박수 치며 빅빅 부분을 걸어 당겨줘요. 웃어야 건강하고. 네, 웃귀버쇼 진행 MC 오해성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이 기다렸던 단비 같아요. 그쵸 여러분? 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왠지 제가 가을 남자가 된 기분 같아요. 아무튼 만약에 오는 과정에 제가 오늘 많이 긴장하네. 오는 과정에 갑자기 여자 MC가 오늘 빠꾸 나는 바람에 제가 약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과정에 제가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문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하철을 딱 기다리다가 어떤 문구가 있더라고요. 불행과 비극. 불행이 비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참 비슷합니다. 사람들을 슬프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비극이가 말했습니다. 말이 비슷하죠.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당신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지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이겨냈을 때 비극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문구라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왜 이 글을 소개했냐고요?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너무 어울린 단어 같아서 실현. 예, 전 강북경찰서 서장 최수창 대표님 모셔서 네. 방금 소개받은 최수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강사로 나오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 말씀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오늘 이야기 대담의 주제인 것처럼 저는 경찰서장도 하고 특히 2010년도에는 경찰서장 하다가 요즘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그 새뿌리를 조심하라고 제가 그 실적주의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한 그 죄로 제가 옷장사도 하고 이불가게도 하고 버스 운전도 하고 식당 특히 오리집에서 점원 노릇도 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열심히 해서 또 여기서 한번 성공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일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서빙을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 소매를 잡고 이 소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장사를 하다가는 그 집 영업에 방해가 되겠구나 해서 그것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생활도 하고 특히 그 옷장사 하면서는 제가 그 동대문 남대문 시장 새벽에 물건 때려 갔을 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냥 그 삶에 대한 열정, 열의 그런 거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현재 지금 경찰청장 하신 분이 그 경찰대 2기로 제 1기 후배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경찰청장 딱 임명을 받았을 때 제가 그 경향신문에다가 글도 썼습니다. 청장님, 반드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서 그 새벽 장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대단하구나, 이걸 꼭 느껴보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현재는 공직을 퇴직해서 안전에 관한 일을 하고 특히 청소년 안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청소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들, 야, 너 꿈이 뭐냐?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냥 걱정스럽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2010년도 실적주의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파면 처분을 당하고 나서
그 느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청소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그 경찰서장도 했고 뭐 경찰대학 나오고 뭐 배우려고 배웠는데도 그때 나와가지고 딱 사회 나오니까 막 낙하더라고요. 누가 이 말하면은 뭐 이제 좀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가서 알아보면은 거기가 또 막 산 넘어 산이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막 종을 못 잡았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50 넘었는데 이런 사람도 그러는데 지금 10몇 살 먹은 그 청소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걔들한테 왜 너희는 뭐 계획이 없냐 꿈이 없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걸 보여주면서 걔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걔들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저는 좀 그런 자세로 아이들 청소년들하고 지금 그 눈높이 공부도 하고 걔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이야기하니까 하나 좀 웃긴 농담 하나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그 딸내미가 있는데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시집을 안 가고 방에서 둥글둥글 누우는 거야. 그걸 보는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해. 엄마가 그런 거야. 야, 이 기집애야, 너 왜 시집 안 가고 그 방에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그 기집애 하는 말이에요. 엄마, 대통령도 못 가는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이 말 들으니까 엄마가 더 황당해.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야. 그 딸내미한테. 야, 그러면, 너 이제 시집 못 가면 너 대통령이라도 한번 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딸내미가 지지 않고 엄마한테 대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은, 그분 아빠가 대통령 했으니까 대통령 하지.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 이게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아주 당차입니다, 당차. 그래서 그들한테 좀 믿고 기다려주자.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그 공직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다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원과 야생. 그죠? 동물원 어떻습니까? 딱 때 되면, 여름철 되면 얼음물 둥둥 떠주고, 아침 되면 닭고기 잡아주고, 돼지고기 잡아주고, 아주 그냥 다 좋습니다. 단 하나 안 좋은 게 자유가 없다. 그죠? 자유가 없다. 야생, 그냥 자유가 철철 넘칩니다. 뭐 아침 늦잠 잘 수도 있고, 뭐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연애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걸리지만 않으면.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야생은 단지 까딱하다가 제대로 돈벌이를 못하면은 굶어야 되고, 뭐 호랑이 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단한 동물의 왕이지만 걔도 뭐 제대로 먹이감이 없으면 심지어 죽은 것도 캐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은 상당히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죠? 아까 동물원과 다른 거 역시 자유가 있다. 자유라는 거는 가능성이고 도전이고 희망이고 꿈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원에 있지 말고 야생 나와서 춥고 배고프더라도 자유를 찾아 나와라. 그래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사회에 도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멋진 성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행이 비극을 하고 가지 않고 행보로 바뀌는 전환점. 최수창 대표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또 우리가 오늘 한 분 또 특별하신 분 오셨거든요. 그분도 보실까요? 예. 네. 정인균 부장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말씀.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도 제 대빵이니까 나이.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방송 주제가 사실 이 성예방, 성희롱에 대한 요즘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그걸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또 너무 성으로 가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원문 과정에 아까 그 문구를 보고 다 저분 특별하신 분들인데 이분 이 특별하신 사연을 한번 듣고 싶어서 내가 앞부분을 약간 살짝 바꿨습니다. 어떠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우리 전 부장검사님께서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직을 퇴직하고 현재 그 중소기업 지원협회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률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분 계시지만 정말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중후반인데도 봉사라면 어디든지 다 가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재능기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능기부인데도 이 두 분은 어떠한 이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일도 하지만 재능기부라면 가서 법률 자문도 해주시고 또 안전에 대한 또 특강도 해주시고 사실 두 분 선배님 원래 옛날에 편안하게 있다가 자유를 사실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 이거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쉽잖아요. 이게 다 재능기부니까. 네, 축구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게 사실 돈이 안 돼요. 네. 내가 얼마나 해도 이제 내가 요즘은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매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오빠 맨날 MC 보고 다녀. 어디는 보건구청, 어디 구청. 사실 같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재능기부를 다니다 보니까 남들 보면 떼돌아본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글 쓸 때마다 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배고파. 요즘 우리 오국장님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재능기부 하니라고 밤샘 낮이건 밤이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보고 젊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돈 생긴 것 없이. 근데 아까 선배님이 말씀했듯이 공직에 있을 때는 알아서 주고 이것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자유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되는 일보다는 자꾸 재능 조직이 크면 클수록 사실 거기서 한 사람이라는 그 부품이기 때문에 있을 때는 조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실 뭐 60에 나오더라도 그죠? 오래 있는다 해서 60에 나오더라도 앞으로 한 40년이라는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직 안에 안주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저도 그 경찰서장 하면서도 항상 이런 생각했어요. 참 나가서 구멍가게 하더라도 내가 한번 오너를 하면 돼보겠다. 왜냐면은 이 오너라는 게 자기 책임 안에 여기 일하는 그 맛이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 우리 변호사님도 검찰 큰 조직에 계셨지만은 뭐 검찰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청와대에 있는 뭐 비서관부터 장차관부터 다 부품입니다. 부품. 어느 날 이 뭐가 되다를지 몰라가지고 항상 노심초사하는 새가슴 그런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CEO가 돼가지고 좀 뭐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서장님 자유를 항상 추구하는 자유맨. 자유. 야 좋은 말이죠 자유. 그리고 아까 그 성 이야기 했는데 제가 어제 어느 분 좀 나이 드신 한 70 정도 먹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랑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소년 이야기 하면서 요즘 다니니까 그냥 그 젊은 애들이 그냥 뭐 뽀뽀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보면 그냥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놈들.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젊은 애들이 싸우는 게 문제지. 지들이 둘이 좋아서 뽀뽀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그것도 맞네. 그러네. 저는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뽀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보면서 나는 왜 저때 애들하고 이렇게 젊었을 때 뽀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나 오히려 좀 부럽고 저는 이쁘더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안 늦었는데 보면은 여담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사는 때가 있었거든요. 유럽이요? 유럽 어디요?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데서 아주 지하철도 한간 지하철 다 앉아 있고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들이 딱 둘이 있는데 그 앞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키스하고 그 난리 법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근데 여러 번 봤는데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여자들이 이뻐요. 근데 어제 그렇게 이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납니까? 그랬더니 그 뽀뽀하는 게 결국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누구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 같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선배님 혹시 저 애인 없으시죠? 그러니까 없대. 선배님이 애인이 없어서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처럼 애인 있는 사람은 콩 보면은 나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해야지. 내지는 뭐 오늘 저녁 데이트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네. 제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애인 하나 빨리 좀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잠깐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 혹시 아니 애인이라는 게 혹시 그분 결혼하셨죠? 우리 연예인은 그 선배님 네. 70 되셨으니까 하셨죠. 그러면 혹시 지금 방송 보면 예, 그렇구나. 예. 성함은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우리 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서로 간에 두 남녀 간에 이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요즘 네, 문제가 맞아요, 성폭력이라는 게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사회 문제로 많이 문제되는데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사실 우리 변호사님 글 중에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같은 연인끼리 해도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약간 간제성이 있으면 그것도 성범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그 반대?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사례를 통해서도 있었는데 서로 남녀간에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둘 간에 그 돈 문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소외되게 만나지 않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가서 화해를 청하러 갔어 여자 집에. 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누워서 이제 서로 간에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여자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렇죠. 등을 맞대고 누워 있는데 네. 남자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자는 분명히 거부를 의사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남자가 계속 추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경우에 여자는 이거 강제로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법정에까지 남자가 서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강간죄가 되나요? 보통? 그렇죠. 결국 강간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강간이라는 죄가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되거든요. 네. 그 경우에 문제되는 게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 폭행 협박이냐. 폭행이라면 네. 이제 관계를 가질 때 이제 그렇죠. 때렸거나 손찌검 했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상 폭행의 개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통상 세 부류로 나누는데 넓은 의미의 폭행이 있고 또 중간 정도의 폭행이 있고 또 아주 좁은 의미의 폭행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넓은 의미라면은 넓은 우리 소장님 많이 겪으셨겠지만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그 폭행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폭행이지만은 그 사람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찰관이 있는데 문을 차면서 막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직접 사람에 대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폭행이 인정되는 넓은 의미의 폭행. 예컨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폭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폭행은 폭행한다고 우리가 뺨을 때리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이건 사람에 대한 폭행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를 그런 경우에 우리가 통상 말하는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됐을 그렇죠. 이제 폭행을 했을 때 이제 그게 폭행에 대해서 강도감이 성립된 거라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인데 우리 형법상 좁은 의미의 폭행은 그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간결히 딱 손잡고. 그렇죠. 불가능하게 할 정도. 예컨대 뭐 흉기 들고 응해주지 않으면은 그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 그건 또 상대방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그런 정도 강간이 된다. 네, 그렇죠.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 형법상 일반 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아. 무정도 폭행을 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 사안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서는 네. 단순히 여기 성행위를 한 과정에서 우리 판례나 우리 학설이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무죄를 받는 거예요. 아, 무슨 폭력이 없었으니까. 아, 나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 내가 그래서 아니, 결국 네. 이런 경우에 이 강간죄에 있어 폭행, 폭행의 정도 이런 데 논란이 있고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성적 자기결정권 있죠. 성에 있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자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응한 경우에는 강간죄를 인정해 줘야지 않나 이런 반론도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강간죄가 지금 현법상 3년 이상 후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한 죄죠. 아, 예. 3년 이내에서 예. 최장 30년까지. 30년까지. 그러면 구상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특히 연인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에서도 이 강간죄 이것은 이런 중한죄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금방 그 사회에서 본 것 같이 그 우산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네. 그 강간의 정도, 폭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이런 경우 인정할 것인지 네. 알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소장님, 그리고요, 사실 소장님이 현직에 있었을 때 내가 그냥 물어봐도 되죠? 현직에 있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현재 이런 데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요? 3학년 그 여학생을 단체로 이제 이렇게 성적으로 이제 추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그 부모가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들을 처벌해달라고. 근데 이제 걔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성폭행까지 간 건 아닌데 그래서 걔들을 그냥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형사 입건한다는 거는 걔들 아이들 장래를 봐서 너무 가혹하고 해서 걔들을 내가 경찰서로 불러다가 10명입니다. 걔들 학생들이 10명. 그래서 10명? 그래서 우리 서장, 과장, 계장까지 해서 서로 10명이서 1대1로 조를 짜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부터 같이 산행을 하는 선거 프로그램. 맞아요. 그 전문 용어로 그 프랑스에서 했던 그 쉐이유 프로그램이라고 그 선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걔들하고 쫙 산행하면서 땀 흘리고 내려와서 같이 모기탕 가서 서로 공밀어주고 했던 거 있는데 그때 제 파트너 됐던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딴 데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2학년 여학생 친구가 요즘 다른 남학생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한테 그랬어요. 여자는 절대 남자들 쌈다는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 그래서 저 남자한테 앞으로라도 시집을 가면 좀 일생이 좀 편안하고 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 내지는 또 네 여자친구 데려다 힘으로 엇박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네, 맞아요. 탄력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친구 좀 많이 발전된 거예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왜 아까 그랬냐면은, 사실 저도 옛날에 그 국회, 사실 그분이 안전 대한민국을 지키는 리더스 포럼, 사실 회원분들 법률자분, 거기 안전 지금 교수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강연을 들었을 때, 사실, 저거 괜찮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강연이요. 그래서 걔들이 그걸 해가지고, 직접 소장이, 그렇지 않아, 청소년 직접 원래 소장님도 그렇지 않아. 야, 직원들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근데 직접 소장님 나서가지고 산까지 갔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좀 중요합니다. 나 그래서 그런 소장님인데 왜 그런 소장님을 그때 신호를 줘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게, 그쵸?
나쁜 누가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그렇게 뭐 등 밀어주고 그 강북 경찰서 반대에 있는 북한산에 가서 일요일날 산에 가서 봉투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 산을 지킨다고 좀 쓰레기 줍고 막 이렇게 해놔 보니까 실적이 좀 나빴어요. 건강 실적이. 그때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봐라 걸고 다니니까 실적이 나쁘지 해가지고 그만하고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잘못한 거 이 조직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저리시면 중인단한다고 그냥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그 성행과 관련해가지고 부부강간죄라는 말 들어봤죠? 내가 그거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검사님께서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좀 관심이 좀 많이 네, 있어요. 그 남자가 강간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나도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나도 그래서, 우리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남자가 강간당해가지고 한동안 이슈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오시면 꼭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려고 했어요. 동네에는 강간죄가 그 분열 강간죄 객체가 여자만 됐죠. 분녀만.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해당이 안 됐죠. 근데 그게 2013년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분녀가 아니고 사람을 가늠한 때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객체에 남자도 포함해는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자가 부인이 남편을 감금해가지고 대한민국 혼자 최초입니다. 혼자 그분이 확인 안 했죠. 대한민국 최초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협박에 폭행에 못 이겨가지고 성행위를 한 경우 최초로 우리 그 남자가 피해자가 된 사례였죠. 근데 사실상 그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이 동거 의무와 이 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법이 바뀌고 또 드디어 이제 혼인 중에도 옛날에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든가 서로 간에 이미 부부간에 그 파탄이 돼가지고 사실상 부부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문제됐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부인이 싫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폭행을 행사해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생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대법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네.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전에 관한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안전에 관한 약자고 또 여성들도 상당히 약자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뭐 성범죄, 교통사고 이런 면에 약자고 여성들은 성범죄 약자고 또 노인들도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들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 재해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에 따른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 뭐 사실 하늘에 관련된 뭐 재해 재난은 물론 피해가 크긴 하지만 사실 인력으로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거고 그 범죄로부터 안전, 그 생활의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를 좀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는 볼 때 그 안전이 담보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첫째는 그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사람들의 노력. 예를 들면은 경찰관이 열심히 근무를 한다든지, 우리 이렇게 봉사단체에 관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아천 안전지도사 등 이런 사람들이 또 안전지도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또 여러 사회가 막 그 과학
기술로 이렇게 짜여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환경이 안전해야 됩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을 안전하게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해져야 제대로 디자인이 돼야 그 사회적 약자들이 좀 자기 일에 더 전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시청자분들은 헷갈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전, 어떻게 아청이라 몰라요. 잠깐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시청자분 어떻게 안전해서 아청은 뭐냐 한번 그래, 나한테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러면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아청 안전지도사, 아동 청소년 줄여가지고 아청 안전지도사인데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그 눈높이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전문인들의 그런 모임이고 활동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 결국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지킨다는 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거 아무나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공부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해야 네.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자격증 과정, 공부하는 노력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이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 안전 대한민국을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본다, 언제 이게 찾아야 돼? 네이버에다 호텔에다 뭘 찾아야 돼? 뭐 다음 카페, 뭐 네이버 카페에 등에서 아청 안전지도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청 안전지도사 이렇게 하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면 아청 안전지도사 안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 회식할 때 아청 안전지도사 사랑합니다 줄여서 건배하면 아싸 합니다. 아싸. 근데 한 가지 궁금하게 경찰에서 전수장님이 솔직히 좀 안 도와주세요?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예. 우리 경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승진 때 그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변호사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뭐 행정사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아청 안전지도사 자격증도 아마 내년쯤에는 가점 자격증이 들어가니까 시청자는 꼭 기억하세요. 아청 안전지도사 꼭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전이 대박이다. 안전 대한민국. 왜냐면 왜 안전이 대박이냐? 안전하면은 사람은 각자가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대박이다. 완전 좋은 일자리.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부장님 검사님한테 마이크를 던지는데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국회 안전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주고 맞습니다. 시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 순수한 민간 단체로서 국회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의미가 깊기 때문이죠. 우리 최부창 서장님도 그 중에 한 파트인 아동 청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전을 지금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파트죠. 안전 청소년 방금 말씀하셨지만 약자죠, 약죠. 아동 청소년 약자들. 이 약자들이라는 게 다 그 인권으로 나타난 거죠. 인권이라는 게 인권이란 말이 없어지면 사실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인권이라는 것은 소수자 인권, 약자인 어린이, 아동, 청소년 인권, 또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 이렇게 인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그 사람들을 약자인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권 차원에서 우리 그 안전 리더스 포럼도 우리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타협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실천해가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입법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이런 그 역할을 하려고 리더스 포럼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키워드가 뭐였어요? 빠른
빠른,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빠른 성장으로 우리나라 지금 오디스 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이 생겨서 우리가 얼마나 큰 행사, 진짜 상상할 수 없던 일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요 근래에 봐도 뭐 메리스, 세월호,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죽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걸 진짜, 근데 만약 안전 조금만 관리했었더라면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리더스 프로 회원분들 최고입니다. 오늘 그 주제도 완전 네. 주제 우리 성폭력, 성폭행 이 부분도 사실 어떤 면에서 많이 접근한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해요. 피해자 입장에서요. 이게 피해자 안전, 여성 안전 특히 네, 그렇죠. 성폭행 피해자 안전이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네. 또 이 실제로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그 사람들을 또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언급을 드리자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네. 지금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스스로 마음속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다 겪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가해자들이 그런 가해를 한번 한 사람은 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나만 참으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하게끔 사회가 그렇게 흐르게 한 것은 사회 잘못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옛날에 성폭행으로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네네.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괴로움을 받는 네, 거예요. 그런 사례 진짜 많이 봤죠. 왜냐면은 피해자가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경찰 탓하는 건 아니라 이제 피해자를 와서 신문을 하니까 사실 다시 얼굴도 공개해야 되니까 여자한테는 상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이 절차를 보면 우리 형사 절차상에 그것을 고소를 하면은 고소인 조사를 받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만약 틀리면 또 대지를 한번 해서 또 봐요. 두 번이죠. 그 대신에 사실 네.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경찰서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네. 또 검찰청에 가면 또 검찰청에서 부르지. 또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대지를 하지. 네. 여기서 또 끝나면 좋아요. 또 가요? 법원에서 또 가요? 가야죠. 증언해야죠 또. 그렇게 가해자가 그것을 자백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불려다녀야 하는 그런 옛날에 잘못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성폭력 전담 수사관 네네. 검사 법원 재판부를 둬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옛날처럼 네네. 그렇게 많이 소환을 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정해가지고 많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네. 인권, 네. 그리고 피해자 인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안전권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모든 선배님들이 나서서 지켜주 진짜 언제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얘기하다 보니 열정하시다 보니까 저도 시간 가지 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지금 여러 사람의 노력, 민간인들의 노력, 또 정부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가 안전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많이 나가는 거 봤어요. 예, 진짜 많죠. 오히려 네. 우리의 따뜻한 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도 전해주고 네네네. 굉장히 오히려 거기 가서 또 좋은 거 많이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안전문화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안전문화를 우리 대한민국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사는 다른 나라한테도 네. 안전문화를 좀 수출을 내드는 알려줘서 네. 세계가 같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아.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앞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저번에 나는 그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노탈이나 라이언식을 사실 수입해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도 안전 이거를 진짜 예. 수출하자. 아, 이제 수출할 때가 네, 됐다. 그거에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라이언스 로타리, 뭐 보이스카우트 연맹 다 외국에서 수입한 이런 문화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도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그 선도 국가인 만큼 네. 안전 콘텐츠, 네. 이렇게 안전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 좀 수출해서 그런 나라도 같이 네, 우리나라 수준으로 네.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라이언스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안전크럼 그리고 이렇게 네. 이름을 안 되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 이거 한류 발언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음악 미술이 지금 많이 그냥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 싶었는데 우리 안전 콘텐츠를 충분히 외국에서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거는 그 혹시 웃기방 홍보대사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예. 어린이 안전 홍보대사도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저야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재능 고 많이 하는데 저야 영광이죠. 사회자님도 오시고 네. 우리 변호사님도 오셔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안전 네. 세이프티 코리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안전 지도사 최수창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정규규 부장검사님께서는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해 나갈 것이 잠깐만. 네. 그렇죠. 안전 물론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만 사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 아니라면은 그 자기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이 그렇죠. 자기 자신에 있으니까 될수록 그 안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네. 예컨대 쉽게 말해서 일찍 귀가를 한다거나. 네.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아까 말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는 거. 그 안전은 시발점이라고 그러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정말 우리 정인균 전 부장검사님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시죠. 네. 이제 정말 오늘 좋은 시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안전에 대한 걸 이렇게 막 언급하다 보니까 어느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안전 있잖아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웃긴 게, 이 사람이 기분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 안전사고 날 확률이 8대1이에요. 근데 어떤 게 8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분이 나빠야 사고 나겠죠? 네, 맞아요. 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볼에 딱 걸러 넘었어요. 근데 기분이 아주, 야, 이 씨발! 하면 다리 이거 안전사고 나잖아요. 네. 그만큼 안전이라는 거는 이 내 불쾌 지수 따라서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낮다고 합니다. 모두가 제일 중요한 거 웃어야 건강하고 또 웃어야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최수창 전 대표님, 최수창 전 사장님 그리고 정익근 전 부장검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웃기마쇼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야 건강하고 웃어야 행복합니다. 웃기마쇼 감사합니다. 웃어야 건강하고 웃어야 행복하죠. 하루 세번 웃기마 춤 한번 추시죠. 지금 방송 중이죠.